싱가포르의 회의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많아도 꼭 당신이 해낼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나이 문화를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막 태클을 많이 당해서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살 때 보면은 얘기하다가 얘기가 안 맞고 자기가 몰리는 것 같으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나이가 많은 게 육체 나이는 노력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네, 나이가 먹는다고 육체 나이가 먹는다 해서 꼭 지혜로워지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나이 문화, 나이가 많으면 꼭 공경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물론 이제 아무튼 그건 이제 따로 영상에서 말해놔서 그거는 거기서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걸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나이가 많아도 그 앞부분에서 말한 거는 이제 나이가 어려도 똑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당신이 꼭 해낼 수 있는 이유 3가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의견이 아니라 유엔에서 청년 나이를 제정했습니다. 유엔이 뭔지 올라가지고 저도 나온 김에 찾아봤더니 유나이티드 까먹었다. 네, 그거 좀 찾아보시고요. 자막으로 넣어주시고, 네. 아무튼, 그 국제 무슨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청년 나이를 제정했어요. 지금 평균 수명들이 늘고 있잖아요. 의학 발달들로 인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20살, 되게 한 20, 30대를 청년으로 했으면은, 네, 거기서 제정이 한 게 0살부터 17살까지를 미성년, 그 다음에 18에서 65니까 65살까지를 청년, 66살부터 79살까지를 중년, 80에서 99까지가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청년을 유엔에서 정의하기로 65세까지가 청년이고 79세까지가 중년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서 나는 이제 30살에서 나이가 많아, 40살에 나이가 많아 이런 거를 안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 저는 이것도 아쉬운 게, 이렇게 남이 맞춰놓은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본인이 계속 배우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이러면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자기가 자꾸 나이가 어리네, 나이가 많아서 하는데 이러고 생각하면 저희 갇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유엔에서 정한 기준으로도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조사에서는 역사상 최대 업적 35%는 60대에서 70대에서 성취되고 23%가 7, 80대에, 그리고 6%가 80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60세 이상에서 64%. 얼마나 많은 비율이 60대 이상의 사람들에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내용 출처를 이제 게시판 그 댓글 아래도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40년간 6,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20살부터 90살까지 지능 변화를 측정을 했대요. 근데 지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40세에서 60대라고 이렇게 밝혔대요. 조사를 40년 동안 6,000명을, 이걸 보시는 당신이 6,000명을 조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했대잖아요. 40년간 조사를 했대요.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40대에서 60대. 어휘력, 언어, 기억, 귀납적 추리,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40대, 60대가 최고조에 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중간의 삶 이런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부터 들어왔지만은 저는 이제 30대가 돼서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요. 40대가 돼서 몰라요. 이런 소리를 너무 안 좋아해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또뭐 저기 여러 가지인데 막 30, 40대인데 컴퓨터 못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 거 못하고 막 이런, 뭐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얘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네, 예전에 책에서 찾은 내용인데요. 사람의 뇌는, 사람이 약간 성장이 늦잖아요. 송아지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나서 몇 시간 만에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하는데 사람은 되게 늦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7살 정도, 물론 이제 어머니 배 안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7살 정도가 돼야지 뇌의 90%가 형성이 된대요. 그 다음에는 되게 천천히 형성이 돼서 되게 한 성인으로 말하는 20살 정도가 돼야지 100%가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때까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략 20살이겠죠? 대충 그 정도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가 죽는데요. 하루에 몇만 개? 열흘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가 죽는데요. 그럼 열흘이면 몇 개요? 100만 개. 100일이면은 1000만 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은 머리가 나빠지고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네, 저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뭐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이런 거 많이 인기 있잖아요. 뭐 최신 제품들은 뭐 100만원, 200만원 하겠죠. 그거를 무료로 받으면은, 예를 들면 뭐 댓글 남기시는 분께 아이패드, 맥북을 선물 드립니다 이러면은 신날 거잖아요. 얼마나 그거 좋아요. 무료로 받는다면 되게 좋죠. 근데 우리는 맥북보다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선물 받은 것을 인식하고 매일 이거를 깨닫고 되새기고 계세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우리는 선물 받았잖아요. 네, 우리 뇌를 선물 받았어요. 돈을 내지도 않고도. 우리가 만약 뭐 우리가 뇌가 아픈데, 만약 뭐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이 혹시 재산이 100억이 있다고 해요. 근데 뇌를 고치는데 100억을 낼 수 있다면은 그걸 낼 거잖아요. 안 되면은 우리가 뇌가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100억보다 10억, 100억보다 더 비싼 아이패드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이패드만 좋아할 게 아니라, 맥북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몇백만 원짜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이 뇌를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사실 하루에 뇌 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일이면은 1000만 개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개에서 1년 365를 곱하면은 10만, 100만, 1000만에서 약 3600만 개 정도가 되죠. 그러면 10년이면 몇 개가 돼요? 3600만 개에서 열을 곱하니까는 약 3억 개가 되죠. 3.6억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숫자는 대충. 그 다음에 그러면 30년이면 몇 개가 돼요? 약 10억 개가 돼요. 60년이면은 약 20억 개인가? 그래서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 아까 다시 말해서 그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고 100일이면은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 열흘이면 100만 개, 100일이면은 1000만 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우리가 뇌세포가 이렇게 많이 죽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세포를 몇 개를 줬는가, 이거를 알아보면은 150억 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뇌세포를. 그래서 아까 계산한 것들을 해서 30년이 지나면 10억 개가 죽으면은 우리의 뇌세포가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20살에서 뇌가 완성되죠? 50살이 되면은 10억 개가 죽어 있어요. 근데 10억 개를 150에서 10억을 빼면 140이죠. 80살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면도 130억 개가 남았어요. 만약 110세가 되더라도 120억 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뇌세포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인생의 인류 역사상 많은 업적들이 60% 이상에서 64%가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뇌가 똑똑한 시기 평균적으로도 40대에서 60대라고 하고, 그리고 뇌세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그 뇌를 사용하는 양이 대부분 3%를 안 쓰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되게 머리 많이 쓰시는 학자 이런 분들이 한 5%,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런 천재급들이 한 10%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를 창의적이고 막 생각하고 이런 거에 쓰지 않고 주로 뭐 비난하고 주로 자기의심, 난 나이 많아서 못할 거야, 나이 많아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매일 배우고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안 하니까 배우는 것도 없을 거고 창의적으로 쓰는 것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3%밖에 안 쓰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맥북을 200만 원짜리 줬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얼마나 아쉬워요. 근데 맥북보다 훨씬 소중한 뇌를 선물 받았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묵혀서 버리는 거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은 배가 있는데 항구에 그냥 묶어둬서도 수명이 지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낡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냥 낡아서 배를 못 쓰게 만드는 거랑 막 타고 여러 대 돌아다녀서 닳아서 없어지는 거랑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나이가 여러분이 많아서 이걸 드시는 분이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라고 생각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건 나이가 많지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둘 다 그 얘기는 맞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니까 안 돼. 그 얘기도 맞아요. 근데 나이가 많지만은 나는 배움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있고 나는 왕성한 욕구가 있어. 난 열심히 배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 명언을 저걸로 마무리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명언인데 What you are is God's gift to you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What you made of it is God's gift to your gift to God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명언 적어야겠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What you are 당신이라는 것은 신의 선물이다. 당신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선물 받잖아요. 그거는 신이 당신한테 선물한 건데 What you made of it 너가 너를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your gift to God 너의 선물이다. 신을 향한. 그래서 선물 받았으니까는 우리가 선물 받은 내 자신, 내 팔다리와 내 생각을 가지고 뇌를 가지고 어떻게 나 자신을 멋있게 더 만들어 가는지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선물, 우리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선물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열심히 배우시면서 열심히 책을 읽고 뭘 해야 되는지는 제가 카페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다 짜놨어요. 소명의식 찾는 법,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법, 그걸로 돈 버는 법, 행복하게 하는 법, 사람들 소통하는 게 여러 가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가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마지막까지 간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평생 살 것처럼 공부하라고 그런 우리들과 여러분이 됐으면